안녕하십니까. 학교입니다. 의 권재환입니다. 제목에 안녕하십니다가 있는데 또 안녕하십니. 자, 저번에 그 낡은 시스템 이야기를 하다가 툭 끊어졌습니다. 오늘 이제 그 학교의 낡은 시스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얘기했죠. 우리나라 이렇게 천만 교육비 평가가 있는 나라, 옆집 교육학이 설치는 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옆집 교육학에 또 추가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직업이 운동이신 분들이죠. 실제로 교육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직업이 교육운동가인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보단체도 끼어들어서 온통 한국 교육은 이래서 문제야 저래서 문제야 그러면서 맨날 20세기 학교에서 19세기 교사가 가르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결과는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이래서 문제니까 나한테 돈을 내 하는 사교육 마케팅, 또 하나는 이래서 문제니까 우리가 너희들을 확 바꿔주겠어 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우리나라 교육의 메시아라도 된 것처럼 등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육혁신이라는 이름을 내걸지만 실제로 때때로는 진보 파쇼가 되는 경우도 많아서 안 그래도 복잡한 학교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분명히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21세기 학생들을 21세기 최고 시설에서 실제로 21세기 최고의 교사들이 이거 수긍을 못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만 해도 이미 이제 정년퇴직이 10년이 남지 않은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데 저희 세대부터 이미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죠. 그러니까 그 옛날에 선생이라도 해야겠지 하면서 그냥 마구 선생님들을 긁어모으던 그 시절에 그분들은 이미 진즉에 다 떠나신 거죠. 선생이라도 해야지 하던 그 시절이 있었던 거 물론 저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세대 분들 중에 훌륭하신 분들도 있지만 어이없는 분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저 역시 그 시절에 학생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기억하고 인정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대는 이미 옛날에 떠났고요. 치열한 경쟁을 통해야만 그 교사가 될 수 있었던 세대, 이 첫 세대들이 이미 정년을 10년 남짓 남겨놓은 고경력 교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부터는 이미 엄청나게 많은 수의 그 선발된 그런 교사들로 쫙 짜여져 있는 거죠. 그럼 이들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있다면은 그게 바로 낡은 교육이란 얘기죠. 낡은 교육체제, 19세기 방식. 자, 뭐가 19세기 방식이냐? 바로 평균에 집착하는 방식이 19세기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평균에 집착하는 방식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바로 출결입니다. 온라인 계약을 하면서 이미 그 학교 안에서 교사와 관리자 혹은 교사와 교육청과 교육부 등의 핀트가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교사들은 수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수업을 할까? 이 수업에 무슨 내용을 채울까로 굉장히 고민을 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기술적인 한계 속에서 굉장히 괴로워하는데 교육청, 교육부 혹은 교장, 교감 선생님들은 주로 뭐에 관심이 많냐 하면은 출결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얘들을 출결 처리를 해가지고 빵꾸를 내지 않을 것인가? 자, 그러면 그 자리에 와서 그 시간만큼 있다가 가면은 그걸로 교육이 끝나는 건가요? 자, 여기에서는 어떤 교육에서 어떤 탁월성을 끌어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는 겁니다. 바로 평균을 평균에 집착하는 평균인을 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잘할 필요는 없어. 다 똑같아. 보통만 하면 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자리에 와서 그 시간만큼을 채웠느냐야. 이게 바로 평균인을 양성하는 19세기의 교육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평균인을 양성하는 19세기 방식의 교육이 만들어졌느냐? 바로 19세기가 산업사회라는 데서 우리는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평균의 교육은 전달의 교육입니다. 뭔가 딱 정해진 게 있고 그 정해진 것을 잘 정리해서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그대로 전달하는 교육. 이거는 진리라고 인정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론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일방향적이죠. 이 방향으로만 가지 이 방향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학자고, 그 다음에 이 진리를 가르치는 방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교육학자고, 그래서 누구라도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평균적이고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르칠 수 있을 수준만큼 이것을 정리해 놓은 게 바로 교과서고, 이 교재를 전달하는 사람이 교사인 거죠. 그리고 학생이 이거를 계속 전달받습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그 공장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그 산업사회에서 회사나 공장에 이렇게 취직을 하면은 거기에서 특별한 인재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뉴얼에 정해져 있는 대로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거죠. 그 업무 파악 제대로 했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이 업무 파악하고 업무 인수인계하는 게 그렇게 뭐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산업사회에서 직장에서 자주 쓰는 말이 뭐냐면 네 일이나 잘해 이거죠. 저기 과장님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이런 방식으로 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 직원은 저 사람 인재야 이런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눈에 대어서 쫓겨나기가 십상이죠. 그래서 직장에 가면은 수십 명의 팀원이 딱 앉아가지고 주어진 일을 똑같은 일을 무한히 반복하고 있고, 이거를 감독하는 사람이 다 이렇게 체크하는, 이게 바로 산업사회의 일꾼 모델인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 출결일 수밖에 없습니다. 얘가 와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오면은 같은 일을 할 거니까. 그러니 중요한 거는 얘가 여기에 와가지고 얼마나 오랜 시간 있느냐가 되는 거죠. 오랜 시간 있으면은 놀지 못하게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있으면서 그냥 놀고 있으면 안 되니까 오랜 시간 동안 놀지 못하게 관리 감독하는 이른바 관리직이 필요한 거죠. 관리직, 출결, 바로 이 두 가지로 구성된 게 근대의 19세기의 학교인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은 주어진 시간 동안 꽤 긴 시간 동안 와가지고 주어진 것 공부를 하고, 이 공부를 안 하고 딴짓을 하지 않게끔 교사가 감독을 하고, 그 교사 역시 주어진 시간만큼 그 감독하는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교장이 감독하고, 교장이 또 그걸 제대로 하는지를 교육청이 감독하고, 이러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졌던 게 바로 19세기의 공장 시스템에 맞춰져 있던 그러한 학교였던 거죠. 이게 사실은 그 합리성을 가지고 있었던 게 이미 19세기에는 특별한 사람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사람을 요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을 요구했습니다. 대량 생산의 시대니까요. 그런 이 많은 수의 노동자들을 빨리 양성해서 내놓는 것, 이게 19세기의 교육의 목표였기 때문에 공장과 똑같이 짧은 시간 안에 평균적인 능력을 가진 노동자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졌던 거죠. 따라서 교사는, 그 당시 교사는 전문직일 수도 없고요.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저 위에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구상하고 기획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이 소수가 구상하고 기획합니다. 그러면은 제일 밑에는 그거를 실행하는 사람들이 있죠. 실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구상한 대로만 실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구상대로 실행하는지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아직까지도 굴러오고 있는 우리의 학교입니다. 19세기 시스템의 학교. 그러니 21세기 학생들을, 21세기 교사들이 21세기에 맞는 잘 갖춰진, 나름대로 잘 갖춰진 시설에서 교육을 하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시스템이 이런 19세기 방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잔인한 얘기를 하나 드리자면은, 만약에 교육부가 구상하는 자, 교육청이랑 그 교장, 교감이 감시하는 자, 교사가 실행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다면 학생은 뭐냐는 겁니다. 학생은 이렇게 될 경우에 영락없이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학교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학생 인권에 대한 침해 사례가 여기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재료이기 때문에 실행하는 사람은 이 재료에 강제력을 가해서라도 가공을 해서 구상하는 자가 원하는 상태로 바꿔야 되니까요. 그러지 않으면 감시하는 자들이 왜 니네는 이걸 이렇게 바꿔놓지 못했느냐라고 질책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학교 시스템의 흔적들이 아직까지도 남아가지고 창의적이고 전문적이고 능력 있는 그러한 새로운 선생님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낡은 시스템을 바꿔달라는 요구는 누가 해야 될까요? 여기에 있는 사람이 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꽉 짜여져 있거든요. 이 바깥에서 이들 전체에 대한 주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 국민이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국민이. 그래서 제가 학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왜 실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이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시스템이 교사를 좀 더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거듭날 수 있게끔 그것을 보장할 수 있게끔 바꿔달라는 요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이 시스템을 바꿔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은 이 시스템이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창의적인 수업을 해라라는 지침과 명령이 계속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황당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를 서론으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를 서론으로 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 저희가 학부모님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고맙습니다.